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책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윤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다. 그 김동완 씨는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자, 시청자 좀 들어보셨죠? 비명계 주자들이 최근에 민주당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는 비명계 주자들을 향해서 유시민 작가가 날선 인물평을 한 거예요. 저렇게 공개적으로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만 좀 정리하세요. 유시민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 사람씩 보죠. 김동연 경기지사를 보고는요. 배은망덕이라 그래서 배은망덕. 그럼 뭐예요? 은혜를 줬다는 뜻입니까? 누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지도자 행세 말아라. 그럼 지도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는요. 다른 직업 모색하세요. 다른 직업이요? 지금 이 직업 아니고 다른 직업 같은 소리예요. 지금요.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향해서는요. 역량 넘는 자리 이미 했다. 책이나 읽으세요. 본인의 역량에 넘치는 자리 이미 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듣고 보면 굉장히 날선 비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자, 요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반응을 오늘 좀 보였어요. 어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전 그 부분은 유시민 작가의 충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중간에 경남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도정의 공백도 생겼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경남을 지키지 못했던 책임도 있고 제가 진짜로 캠프를 차리게 되면 그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시민 선생 하여튼 저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오늘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작가 여러 가지 충고 고맙고 또 제 스스로도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약속 드릴게요. 두 명의 반응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쿨한 반응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조언 봐드릴게요.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책 소개를 했어요. 책 좋은 대로 책 많이 읽을게요.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망가지는가 막 이런 걸 다룬 책이라 그러죠. 이거 누구 들으라고 또 책 제목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신영현 전 의원님 이거 유시민 작가의 의도와 달리 이른바 이런 두 분 이렇게 쿨한 반응 보니까 괜히 주목도만 높여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당 우리 후보 잠재 후보들 정말 신사 아닙니까? 예, 공격이 들어와도 그거를 가볍게 즐겁게 받아치는 유시민 모습. 작가의 그 인물평은 신사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카메라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항상 한 방 먹이면 또 한 방을 주목도만 키우는 효과다. 이거 이제 구목도 키우는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기사 한 번 나고 보도 한 번 나는 게 사실 부고 빼고는 모두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마이크 그리고 김경수 마이크 한 번씩 갔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인물평한 건데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의 내란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왜 총구를 또 내부로 돌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한 명씩 인물평이 들어간 거고. 근데 역량 넘치는 자리 이미 하셨잖아요.는 약간 좀 그것도 면전에서 하면 약간 싸울 듯한 얘기 아닙니까 저거는? 저거는 유시민 작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정치 안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장관 한 번 했고
당신도 국무총리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은 잠깐 쓰이는 존재고 한 번 쓰였으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약간은 도 같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에 너무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는 의미인 그거는 건데요. 앞으로 나서지 마라 이 뜻입니까? 그래서 너무 큰 뭔가 이재명을 밟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재명의 대안으로 역할을 하려면은 그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모습과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디스하고 분열시키고 갈등 일으키는 방식으로의 지금의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면에서의 좀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홍석준 전 의원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다른 생각을 가신 것 같은데 일단 표현을 보면은 배은망덕 다른 직업 알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비판을 한 거는 혹시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차원입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민주당 강성지층을 의식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즉 이재명 지키기와 그리고 개딸 강성지층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표현은 유시민 작가다운 어떤 독설인데 사실은 저런 이야기를 듣고 방금 신의님께서는 뭐 기분이 뭐 그래도 카메라 한번 들어간 일 아니냐 하지만 일단 주목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였어요. 진짜 그 이미 뭐 김부겸 총리한테는 뭐 과분하게 뭐 했다. 역량에 넘치는 자리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뭐 또 그 김동연 지사에게는 배은망덕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하고 맞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흑수저 어떤 신화를 불러 일으키면서 대역전을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기회와 소수 약자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가치 그런 어떤 존중을 어떤 하면서 민주당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일당 그 독재를 하는 일당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절대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 강자에 대해서 조금의 쓴소리를 하는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의 반응이 또 인상적이네요. 뭐 알겠습니다. 조언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약간 뼈가 있는 이런 얘기도 꺼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놓고 고민정 의원이 한마디를 좀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님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데 그 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인데요. 여당 내의 의원들도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네요. 반응이 좀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인데 저 첫 문장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비슷한 말 했던 거 아닙니까?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 나이가 뭐 어느 정도 넘으면 뭐 뇌가 어쩌다 이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그걸 또 돌려준 거네요. 유시민, 이재명 유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일을 절멸시키려 한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망하는 길이라면서 의원들 무슨 군기를 잡는다. 이거 뭐 들어가는지 아시죠? 지금 이런 표를 썼어요. 지금요. 신윤영 전 의원님. 이거 혹시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초기 정도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상황이 또 정상에 바뀌면 바뀔수록 또다시 총선 때처럼 친명 대 친문, 뭐 친명 대 비명 이런 갈등 이거 격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다 마는 정도입니까 이거는? 뭐 일부는 복작복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사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
예, 판결을 앞두고서는 상당히 전후로 3월에는 해서 나올 거라고 사람들 예상하고 있죠.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경선을 하려면 여러 후보들이 이제 본인들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1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1등 공격.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의 그런 지지나 예. 그런 여러 가지 굳건한 입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결과를 과연 뒤엎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고요. 다만 정말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이번 대선도 있지만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차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선거 때 뛰고 나름의 본인의 지분을 확보해 놔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의 대안세 여러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정치인들은 본인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명 주자들의 활동은 이해되지만 자칫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됐나 보네요. 오늘 알려졌어요. 복당이 완료가 됐다네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나의 복당이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요. 김동연 지사가 환영 입장을 냈네요. 복당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같은 비명계로서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리고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네요. 김경수 전 지사님 복당 환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뭐 더 큰 뭐 민주당 약간 이런 얘기 들어갔네요. 받아들인 건가요? 그럼 조언을. 근데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환영 메시지와 김동연 지사의 환영 메시지는 분위기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응이요.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복당 완료가 됐어요. 김경수 지사. 이제 당원이 다시 된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당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드루킹 사건이 이제 유죄 확정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 탈당됐죠. 자동 탈당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당 외에 많이 좀 머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김경수라는 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또 1등 공신으로서 두 분 대통령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항상 대통령 후보를 이야기할 때 김경수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항상 그 계보가 연결돼 있다. 항상 이런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좀 이미지가 좀 온화한 이미지에다가 또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의 또 소구력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 후보군에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당내 지분 자체는 없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비명행사, 친명행제를 한 가운데 당내에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어떤 대표 어떤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 3월 중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 당 내외에서 이재명 대표로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많은 의구심과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자연스럽게 대안을 모색할 때 어떤 유력한 어떤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어떤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변수들이 다 실현이 돼야지만 뭔가 실현되는 모습 나타나는가. 약간 이런 상황인데요.